커티스에서 끝내고 나서 또 오페라 코치 과정을 다른 학교에서 또 맞아요.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휘가 어려운 게 네. 그러니까 지금 지휘를 하시고 저희가 이름을 아는 분들은 어떤 경우든 그 뭐랄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이 네. 다들. 네. 그러니까 뭔가 지원을 했을 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는지. 그러니까 지휘 외에 여러 가지를 보게 돼요. 지휘자는 이렇게 남들 앞에 세워야 되는 직업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학교를 졸업했을 때 뭐 여러모로 좋은 조건을 갖추긴 했죠. 네. 정말 오케스트라가 있는 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한테 음. 직접 레슨을 받고 학교에 있는 오케스트라 애들도 정말 미국 오케스트라 악장의 40%를 차지하는 학교 애들이고 뭐 유자왕 같은 친구랑 네. 같이 실력하는 거 보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지휘자는 여러모로 뭐 펀딩도 해와야 되고 네.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했다 커티스 좋은 학교 근데 직장은 바로 안 오는 거예요. 네. 일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좀 우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좀 이제 한국 같으면 그런 거예요. 야 공대 나왔는데 갑자기 뭐 시험 봤는데 커티스 돼서 갔어. 그럼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한국 들어서 얼굴 내미면은 네. 뭐야 그러면 졸업했어. 그럼 어디 뭐 취직한 거야? 하면 또는 그런 식의 느낌을 주면서 저한테 물어보겠죠. 그죠. 저는 이미 거기까지 예상을 하니까 아예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좀 우울하게 좀 있다가 그때 이제 다행히 그때 아마 좀 이렇게 뭐 스트리밍 서비스도 있고 그때 넷플릭스가 있었어요. 아, 네. 그때 네. 이제 DVD 왔다 갔다 하는 네. 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뭐 영상도 좀 받아보고 하면서 은둔 생활을 좀 했죠. 아, 운동 생활을 하셨어요? 예. 네. 근데 한국에 들어가려니까 네. 나이도 좀 어린 것 같고 30 초반이었는데 어쨌든 미국에 좀 나와보자 해서 네. 이제 근데 같은 전공은 제가 비자 연장이 좀 어렵고 그래서 오페라 코치 과정을 들어갔죠. 워낙 오페라도 좋아하기도 했고 네.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컸어요. 네. 왜냐하면은 음악이라는 건 결국 자기 몸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남한테 지시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 축구 감독이 되려면은 어쨌든 축구 선수 경험이 짧던 길던 있는 게 중요한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된 거죠. 네. 축구 코치 수업을 미리 받고 감독 수업을 미리 받고 선수를 뛰어볼 수 있는 그때는 진짜 이제 피아노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오페라 코치 과정이 있는데 사실 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네. 있으니까 맞아요. 거기서는 뭘 배우고 오페라 코치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음악 쪽이 이제 기악하고 성악하고 사실 좀 구분이 되긴 해요. 네. 듣는 거나 네. 둘 다 듣는 경우 좀 드문데 이 성악하시는 분들이 오페라를 하실 때는 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뭐 음정도 틀리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들릴 때가 되게 많아요. 네. 조금만 들어도. 근데 사실 이분들이 무대에 서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소리를 낸다는 게 몸으로 내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이러면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진짜 망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자기 악기인 거예요. 악기가 항상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컨디션 네.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외의 것들 가사 또는 내용 그죠. 이런 것들까지 다 해주고 또 발음도 고쳐야 되고 이런 네. 것까지 본인이 신경 쓰기엔 사람이 감당하기 너무 많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조로 도와주시는 게 오페라 코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음정도 잡아주고 발음도 잡아주고 이 오페라에 대한 내용이나 캐릭터 같은 것도 네.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악가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전문적이고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네. 이게 보통 오페라 하우스에서 있고 이 사람들이 똑똑해요. 네. 그래서 성악가들 캐스팅하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꽤 많은 입김을 작용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근데 대신 중요한 건 연주를 안 해요. 네, 연주 때는 네. 오케스트라로 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외는 그 오페라 하우스에 오페라 코치로 활동하시는 분이 보통 피아노를 하시는 분이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피아노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걸 하시다가 또 나중에 지휘를 하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커리어가 갑자기 확 상승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네. 왜냐면 오페라를 계속 피아노로 쳐본 사람이니까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휘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김명민 씨나 뭐 이영애 씨 같은 분이 이렇게 뭐 훌륭한 배우시죠. 근데 네. 유아인 씨 같은 게 피아노는 따라할 수가 없지만 지휘는 좀 따라하기가 쉽거든요. 이런 분들 네. 지휘를 쉽게 배우시면은
지휘자로 그러니까 동작하는 거는 그죠. 동작하는 것 동작하는 자체는 거는, 그죠. 네. 어렵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지휘자가 하는 일이 그냥 동작하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도 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네. 되게 좀 재밌긴 한데. 그래서 오페라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활동하신 거 보니까 이제 오페라 쪽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예. 사실 미국에서는 오페라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오케스트라 할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때 많이 배웠죠. 성악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고 네. 그때 제가 이제 오페라 델라웨어라는 데서 일했는데 네. 여기는 되게 작은 컴퍼니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음악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고 이분이 지휘는 안 하고 오페라 코치예요. 성악가들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는 그때 진짜 많이 배웠어요. 진짜 좋은 소리가 뭔지, 좋은 성악이 어떤 건지. 근데 이제 성악하시는 분들이랑 좀 다른 접근 방법이고 저한테는 그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세기 초반에 보면은 그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이페츠가 굉장히 뭐랄까 신 같은 존재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 왜 이 사람 신이야? 왜 뭐가 잘났기 때문에 왜 빨라서?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작은 음표도 다 비브라토 살짝이라도 넣어요. 아무리 짧은 거라도 그러니까는 보통 긴 음표에 비브라토 넣고 짧은 음표는 그냥 짚고 넘어가는데 네. 조금씩이라도 넣는 거예요. 근데 비브라토가 들어가게 되면은 음이 훨씬 더 방향성이랑 진행이랑 구석구석까지 바뀌거든요. 네. 근데 재밌게도 제 결론인데 이건 20세기 초반에는 성악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악들 들어오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똑같다나 이렇게 돼요. 비브라토가 진짜 균일하게 그려지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기준이었던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네. 그래서 음역대가 어디 있던 간에 그 비브라토를 똑같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성악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염소 소리 같은데 네. 실제로 봤으면은 어느 구석에 있던 그 소리가 작던 크던 다 들렸을 거예요. 왜냐면 비브라토를 계속 가져가니까.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악기에도 있었고 네. 성악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많이 배우게 된 거예요. 그때 사실 선생님도 아니었는데 네. 그 옛날 레코딩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소리가 크구나 작구나 이게. 근데 이제 그게 뒤집힌 게 마리아 칼라스예요. 네. 여기에 드라마를 실은 거죠. 기본적인 성악은 가져가는데 네. 너무 전문적인 얘기인데. 아니요. 재밌으세요? 네. 네. 이거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이거는 새로운 얘기. 진짜 새로운 얘기. 이건 약간 이거 제 영업 비밀일 수. 네. 그래서 마리아 칼라스는 여다가 드라마를 넣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냥 단순한 테크닉만 가지고 예전까지 그냥 뭐 카르멘을 부르던 아니면 뭐 토스카를 부르던 똑같았어요. 네. 그러면 다 그래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 노래를 하고 있구나 기계처럼 생각이 드는데 칼라스는 거기에 그 소리 안에다가 드라마를 넣은 거죠. 기본적인 테크닉은 원래 그 다 전 사람들이 벨칸토, 네. 히달고라는 사람한테 배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두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네. 성악가들은 사실은 그 드라마만 따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은 드라마는 뭐 되게 격정적 이렇게 하는데 사실 소리에서 주는 감정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아주 잘하는 성악가들도 있어요. 네. 음역대나 이런 걸 프리하게. 그 예전에 카르멘 보면 그냥 소프라노라고 써 있어요. 메조 소프라노가 아니고. 그런가요? 예. 네. 워낙 그게 이제 오페라 꼬미끄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옛날에는 그 성악 이 기준이 없었어요. 그렇게 음역대를 딱 이렇게 맞아요. 이런 게. 지금 네. 그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세요. 성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페라 코치도 지휘자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 약간 좀 약간 도시 전설 같은 거. 언제 나눠지진도 모르고 언제부턴가 나눠가지고 다 얘기하기 시작했다. 딴 쪽으로 갔네요. 그런가요? 근데 왜 그 모차르트 오페라 이런 데 보면 이건 메조가 하는 역이고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것도 원본을 한번 찾아보긴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카르멘이 뭐 낫긴 한데 뭐 사실은 네. 좀 구분되긴 하는데 그 예전에는 그 마리아 칼라스 같은 경우는 다 불렀죠. 그죠. 카르멘도 다 불렀죠. 부르고 소프라노. 소프라노도 하고 테너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테너는 정말 새로 생긴 역할이기 때문에 19세기 중반에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오페라 네. 델라웨어가 선생님이 진짜 많이 배웠어요. 옛날 음악 많이 듣고 상황. 근데 오페라를 또 코치를 하려면 그 외국어 그걸 그렇죠. 알아야 되잖아요. 이탈리아어, 뭐 프랑스 오페라면 프랑스어. 맞아요.
뭐 러시아어도 있고 뭐 맞아요. 심지어 맞아요. 체코어도 있고 맞아요, 오페라 맞아요. 중에. 예. 되게 듣고 오페라 관심이 네. 많으시네요. 오페라 많죠. 코치분들. 아. 그냥 취재하다 보니 예. 그 딕션,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네, 이제 딕션으로 접근할 수 있고 언어로 네. 접근할 수 있는데 사실은 네. 언어로 접근하는 게 좋고 예를 들면은 이태리어는 그냥 이태리에서 배운 이태리 말을 발성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딕션을 할 수가 있는데 도고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음. 그러니까 도고를 좀 혹시 아니요. 전혀? 제2외국어 제2외국어를 배우긴 했어요. 고등학교 때. 아, 그러세요? 뭐 하셨어요? 도고 도고 했어요. 하셨어요? 네. 그럼 근데 그 많이 데어데스 댐데는 아시죠? 그건 알죠. 그럼 DER인데 그 대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은 글자가 두 개예요. 대어. 그죠? R이 어가 되는 거예요. 대어. 근데 노래할 때는 어라는 게 되게 안 좋은 안 나오죠. 모음이에요. 네. 왜냐 뒤에서 나기 때문에. 막히는 이태리 말 뭐 본저노 뭐 네. 스파게티 이러면서 지금 앞쪽에 붙거든요. 걔네들 네. 말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을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약 해야지 뚜렷하게 들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한성 씨 같이 진짜. 아,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한 좀 큰 장소에서 독일어를 네. 노래한다 이렇게 됐을 때 잘 안 뭐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뒤로 오. 대오 하면은요. 예. 그러니까 데르 해야지 아. 애도 들리고 아, 이렇게 사는 그 거예요. 알발음 같은 그것도 예. 들리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외국어가 제가 공부하기에는 written language가 약간 기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어가 축약이 된다. 뭐 you 네. are가 you are 될 때는 축약된 순간부터는 you are가 축약됐으니까는 언어, 그러니까 말 버벌에서 오는, 그러니까 사운드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글자로 보셔야 돼요.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vecco라는 것도 그 vecco io라는 말이 있는데 vecco만 보다는 뜻인데 그럼 네. vecco io 그러면은 vecchio인데 뭐 그런 거 할 때 vecchio. 뭐 다르게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써 있는 대로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축약될 노래할 때는. 노래할 때는. 네. 예. 그 저도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이 이태리어화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그러니까는 말이에요? 데르 이런 예. 식으로 대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독일어로 다른 노래를 부르더라도 언어도 노래할 예. 때는 좀 이태리 그런 말처럼 식으로 배워야 돼요. 불어도 뭐 예를 들어 노트 뭐 우리의 뭐 노트담 이런 노트르담 이런 식으로 네. 알을 앞으로 꺼내서 해줘야 돼요. 노래할 때. 노래할 때는 그래야지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 말은 좀 안 좋긴 해요 이런 면에서. 왜냐면 우리 말은 목구멍에서 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박씨 얘기하는데 외국 사람은 팍으로 듣잖아요. 네. 김도 킴으로 듣고 네. 희응이 항상 여기 뒤에서 나기 때문에 목에서 나기 때문에 김, 박 이렇게 해줘야 사는 사람들은 김씨, 박씨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사실은 독일에서 유학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근데 미국에서 하시니까 유럽은 문제가 뭐냐면은 유럽은 그러니까 이태리어를 하고 싶으면 옆에 친구를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럼 진짜 이태리어를 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독일어를 배우고 싶으면 독일어 친구 옆에 데리고 와서 독일어 친구 하면 독일어 잘하는데 문제가 딕션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저도 이제 또 고민을 했죠. 이게 어쨌든 이게 모음으로 노래를 하는 거 잘 들려야 되니까 이제 이런 거 딕션을 공부한 게 일단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계속 공부를 했죠. 네. 이태리어랑 독일어는 정말 너무 고마웠던 게 그 옆에 유펜이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네. 아이비리그인데 네. 거기랑 커티스랑 이렇게 리스프로컬을 해주고 교환 상호, 학생, 네. 네. 거기 학생이 커티스 와서 수업 들을 수 있고 네, 저희가 가서 그때 한 2년 정도 들었어요 독일어를.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이 하는 독일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배울 독일어 달리 그거 하고 학교에 또 이제 불어 클래스 있어 좀 네. 듣고 많이 듣긴 했죠. 네. 재밌었어요. 예, 도움 많이 되고. 사실 오페라 집이 하려면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네. 알긴 알아야 돼요. 네. 도움도 되고. 근데 정작 한국에 와서는 오페라를 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었던 거죠. 그죠. 네. 학교 오페라 한 번, 한 두 네. 번 하고 뭐 가끔 이제 피아노 치면서 제가 네. 학생들하고 같이 앉아 몇 번 있었고 뭐 언젠간 또 할 일이 있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그 지휘하시는 분들도 오페라를 물론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오페라는 별로 많이 안 하고 맞아요. 이제 심포니 위주로 하시고 어떤 분은 또 오페라가 전문이다 이런 분이 있고 맞아요. 그 지휘자의 역할이 지휘라는 점은 똑같은데 약간 오페라하고 심포니는 조금 네, 구분이 되는 구분이 부분이 있어요. 되는 것 같아요.